네, 2025년 법학개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약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김지태 선생이고요. 김지태. 우리 교재에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이 수업을 들어오시는 분은 제 이름 제일 앞에 허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고대 행정학과를 나왔고요. 고시공부 행정고시 과목과 기가 막히게도 지금은 좀 과목이 변했습니다. 일반 사회, 이 사회과 교육론 빼고 다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해서 이제 우리 지스쿨에서 6년차, 이제 다른 데서 2년 했고요. 6년차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알 것 같고요. 올해 2024년 임용의 제가 전부 100% 맞춘 건 아니었고요. 한 두세 문제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똑같이 이런 문제들이 꽤 많았어요. 네. 여기에 위안을 삼으면서 2025년은 정말 임용 일반 사회가 본격적인 강의나 마찬가지인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는 1, 2, 3, 4월까지는 인강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이 끝나면 기출문제, 그 다음에 심화, 모의고사, 그 다음에 파이널은 직접 교실에 나오셔서 현장 강의에서 여러분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이론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거니까 그냥 집에서 인강으로 들으셔도 별 탈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 이론은 1월에서 4월인데 약 18주에 걸쳐서, 물론 설날은 뺄 거고 약 18주에 걸쳐서 우리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목금토, 먼저 목금토 이렇게 있습니다. 목요일 날 오후 PM 7시에서 10시까지, 금요일 역시 PM 7시에서 10시까지, 토요일은 AM 9시에서 PM 1시까지 해서 3시간, 4시간 해서 10시간, 18주니까 약 한 18주에서 좀 빠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충 빠지면 진도가 안 나가면 보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약 180시간에 걸쳐서 기본 이론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통 한 3주일 잡는다고 쳐도 이 법학개론이나 다른 정치학이라든가 사회문화, 사회과 교육론하고는 약간 분량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법학개론 같은 경우는 3주에서 한 두세 시간, 사회과 교육론 같은 경우는 2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경제학은 5주 정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학은 100% 맞췄고요. 많은 경우에서 똑같이 우리 파이널에서 다뤘던 문제들이 똑같이 나온 문제들이 꽤 여러 문제가 여러분들 실제 시험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올해 수업에 임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리해 주는 거 거의 머릿속에 좀 집어넣는다면, 또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두 개가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합격하는 데 큰 무리는 없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순서가 어떻게 잡혀 있냐면요. 순서가 보면 법의 기본 이론에서 헌법
민법, 형법, 이것이 이제 기본 3법입니다. 기본 3법, 우리 사법시험 볼 때도 보면, 지금은 뭐 이제 로스쿨이지만, 헌법, 민법, 형법, 그죠? 헌법, 민법, 그 다음에 형법. 네, 이것이 거의 뭐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법은 뭐 잘 안 납니다. 형사소송, 민사소송, 특히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어쩌다가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문제 나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도 어쩌다가 한 번씩. 이 뒷부분에 와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노동법에서 근로기준법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어쩌다가 노동조합법,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뭐 사회보장법 이런 것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이렇게 장장 540페이지를 30시간 안에 거의 뭐 무리 없이 돌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부분은 현미경으로 보듯이 아주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 특히 뭐야, 소송법 파트에서는 그냥 뭐야, 이거 그냥 막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갑니다. 뭐 시험에 낼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카페가 있는데요. 임용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네이버에서 우리 교재의 첫 페이지에 보면요, 임용단기 전공사회라고 있는데, 제가 뭐 그렇게 뭐 카페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질문사항들은 현장 강의를 들으시면서 문제 풀이할 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편 법의 기본 이론입니다. 법의 기본 이론. 한 문제씩 난다고 보여지는데 올해도 출제가 됐죠. 네, 거의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사회규범입니다. 그럼 사회규범이 뭐? 자, 사회규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우리가, 그쵸?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준칙 내지는 법칙, 규칙, 자, 이런 건데, 이 사회규범을 총칭하면 종교, 도덕, 관습, 그리고 법, 뭐 기타 등등, 뭐 윤리, 그쵸? 뭐 도덕이나 윤리나 뭐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이, 자, 이제 사회규범입니다. 자, 사회규범이에요. 그래서 종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교 규범을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하면 이제는 시비가 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모세 10계명이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되면 불교나 다른 그 종교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종교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 도덕도, 윤리 도덕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거 도덕도 상관이 없어요. 그 우리가 하는 것은 관습하고 법이고, 그 다음에 도덕과 종교의 비교, 그 다음에 이것은 별개로 이렇게 출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제가 되겠고요. 실제 도덕과 법이 뭐 그렇게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출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사회규범의 정의를 한번 보겠죠. 그렇죠? 사회규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목적이 뭡니까? 사회 안정입니다. 사회 안정. 매일 어떤 사회가 있는데 도둑질이 너무 심해. 그냥 눈 뜨고 고백한다고 뭐를 놓기만 하면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회, 그런 치안이 극히 불안한 그런 사회는 사회적 목적. 어때요? 사회 안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건 사회 안정이에요. 그죠? 사회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이 준수될 준칙 내지는 법칙인데, 그것이 법, 도덕, 관습, 종교, 윤리 이런 것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것들인데 이 성격이 이러한 사회 규범은 졸렌 독일어인데요, 당위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유재산 제도죠. 내 것도 아닌데 제가
가져왔어요. 훔쳐왔어요. 즉 절도죠. 그러면 절도면 그 절도한 행위로 인해서 내가 처벌을 받죠.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했어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즉 가치가 개입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졸렌이라고 합니다. 독일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당의 법칙,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가 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네가 안 했다. 이제 전자는 법이고 후자는 도덕입니다. 봐요. 윤리도덕. 우리는 학교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노인 공경이라는 그러한 것을 배웁니다. 그렇죠? 노인을 공경하세요. 노인을 공경하세요. 노인을 공경하세요. 노인 공경. 그러면 버스나 이런 그 지하철에서 자리 비켜주기, 요새는 좀처럼 안 비켜줘요. 뭐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좀처럼 비켜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비켜줘야 하는데 내가 안 비켜줬죠. 그쵸? 비켜줘야 하는데 내가 안 비켜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윤리나 도덕의 측면이 있고, 법은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거예요.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죠. 그런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법이 다른 사회 규범과 다른 점, 법하고 뭐 종교나 도덕이나 관습이나 이거하고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점은 강제성을 가지느냐 없느냐죠. 그렇죠? 이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 법은 뭐예요? 법이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사회 규범인 도덕, 관습, 종교 등과 구분이 됩니다. 이것이 어때요? 사회 규범의 당위 법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 법칙인데 자연 법칙은 어때요? 네, 자연 법칙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그렇죠? 서쪽으로 져요. 즉 여기에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가 있어요. 남산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 관악산에 단풍나무가 있어요. 단풍나무가 소나무 보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고지식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는데 너는 항상 시퍼런 옷만 입고 있느냐, 이 고지식한 놈아. 소나무 보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단풍나무 보고, 야, 이 줏대 없는 놈아, 너는 왜 봄에는 새싹이 나고 여름에는 푸릇푸릇하다가 가을에는 빨갛다가 겨울에는 또 다 떨어뜨려. 너는 왜 줏대가 없냐? 즉 어떻습니까? 자연 법칙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 뭐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존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원인에 따른 결과,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어요. 인과법칙이라고 하고, 그리고 반드시 어떤 조건 하에서 반드시 예를 들어서 온도가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0도 이하는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 10도, 영하 10도가 되면 웬만한 물은 다 없니다. 그렇죠?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있어서 뭐 얼지 않는 그런 불순물을 넣지 않는 한 넣습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과법칙, 존재법칙, 필연법칙 이런 것들은 자연법칙이고, 그렇죠? 사회법칙은 당위법칙, 가치 판단이 개입이 된다는 거,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뭐 고등학교, 중학교 시험 문제 정도가 되겠습니다.